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이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미 접어들었죠. 우리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벌써 20%를 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있었는데 우리는 20년 뒤에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은퇴 이후에는 이제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또 그때는 오를까가 아니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전략으로 확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 버린 데다가 노동소득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 의료비라든가 간병비에 대한 또 지출도 급증하게 되죠. 노후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투자 상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생존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공식은 이랬습니다. 일단 상승기에는 대출을 받아서 상승장을 잘 탄 다음에 시세 차익을 거둔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또 최근 아시다시피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공실이라든가 앞으로는 또 세금 문제, 보유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령기에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보다는 위험 리스크를 가능한 줄여서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령자한테 위험한 부동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건축 초기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내일 모레 되니 많이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이 될 것 같은 아파트를 미리 사놓으신다고요? 지금요. 재건축은 일반적인 경우에 최소 10년 이상, 말이 나오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불확실성이 높을 뿐더러 된다 한들 여러분에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아파트는 좀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라든가 다가구 같은 건물을 통째로 산 다음에 내가 관리를 하겠다. 이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노후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하셔야 되고요. 지방에 미분양이 났다 그래서 20%, 30% 뭐 할인한다고 칩니다. 그래서 덥석 묻니다.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에 특히 지방에 미분양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지, 또 과도한 대출을 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버는 시간보다는 안 버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 꼭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지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라는 게 이제 고령자 편이 아니라는 거, 이제 내 편이 아니라는 거, 시간의 흐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현금 흐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서도 공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잘 보셔야겠다는 거죠. 또 직접 관리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적은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노후 건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갖고 계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유동성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어떤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물론 뭐 대형 병원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중소형 병원이 의원 이런 것들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과, 이비인후과, 뭐 여러 내과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가까운 곳,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가장 좋겠고요. 또 만약에 거리가 좀 있다면 대중교통이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시는 게 노후에 공기 좋고 전망 좋은 데를 가신다고 높은 곳에 사시면 굉장히 이동하는데 나중에 힘이 듭니다. 젊을 때하고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는 건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상권의 유지력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이들은 학군을 이제 많이 다닙니다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병원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단 너무 외진 곳에 가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관리 전략을 보면요. 일단 관리비가 예측은 가능한 단지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일정하게 얼마가 나오는 이런 단지가 안정된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 해버린다 그러면 생활비는 빤한데 거기에서 나가는 지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관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고 친다고 하면 오피스텔의 1층에 보면은 그 오피스텔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웬만한 수리 같은 것들도 맡길 수 있고요.
또 월세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시는 집이나 갖고 있는 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가능하면 여기다가 쓸데없는 돈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한다고 리모델링 안에 비용 뭐 몇천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구매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무슨 장치 뭐 편의 장치 막 붙입니다. 나중에 붙여놓으면 나중에 팔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절대 제가 못 받고요. 차량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장기 공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역세권이라든가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후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게 세금 전략입니다. 1주택을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고 다주택자들은 조금씩 시차를 두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는 양도소의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 세무서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담하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증여가 유리한 건지 상속이 유리한 건지 이런 것들을 빨리 계산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집을 고가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 채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정부의 흐름에 따르면 보유세 폭탄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빨리 안전하게 회피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가 되시면 세금을 수익보다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계산 안 하시고 수익만 계산하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키워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자, 이제 내가 언제 더 하겠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지른다. 이런 분들. 아니면 남들이 어디 가니까 어디 지역이 뜬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조건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결국 노후 부동산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요. 안정을 추구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연령대별로 추천을 해드리는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50대에는 서서히 이제 구조조정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도 축소하고 60대가 들어가면 현금 흐름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70대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뭘 새로운 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것 잘 유지하는 걸로 관리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와 관련해가지고 세금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 부동산은 이제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가 하는 리스크 관리 게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꼭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부동산이 노후에 나한테 과연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투자와 관리에 임하시면 실패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고민들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은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민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